대중연설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대중연설 능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이 장에서는 모든 청중을 이해하고 참여시키고 정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과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살펴볼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방과 환경을 분석하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자료를 가장 잘 활용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새로 습득한 기술을 선보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리소스를 사용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고 모든 청중을 사로잡는 전략을 배우십시오. 청중 이해하기. 청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메시지를 맞춤화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 성별, 문화적 배경 등 일반적인 청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이를 통해 고객의 기대치가 무엇인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중의 목적과 목표를 조사하십시오. 그들은 새로운 정보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초점이 무엇인지 알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중의 사고방식을 평가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메시지에 회의적입니까? 아니면 개방적입니까?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빨리 흡수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 주장이나 감정적 호소에 설득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이를 알면 관심을 끄는 메시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청중이 주는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를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얼굴 표정, 몸짓, 목소리 톤, 단어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올바르게 수행하면 상대방의 반응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메시지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청중에 대해 알아가면 메시지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청중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도를 쌓고 효과적인 대중 연설가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과 자신감 있는 사고방식 개발. 성공적인 대중 연설의 열쇠는 계획과 자신감 있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계획에는 명확하고 잘 정의된 목표, 목적, 원하는 결과가 포함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고 사람들이 기억할 키워드와 문구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잠재적인 오해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피해야 할 말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따르면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을 유지하려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의심을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성공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중연설에서는 연습이 완벽해집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메시지를 연습하고 피드백을 기록해보세요. 방을 훑어보는 기술을 익히고 다양한 표현을 연습하여 청중의 참여를 유지하세요. 말하는 동안 긴장을 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깊은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계획과 자신감 있는 사고방식을 가짐으로써 대중연설과 관련된 어떤 상황에도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목표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의 힘을 활용하면 원하는 성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눈맞춤 유지하기. 청중과 연결하기 위해 눈맞춤을 사용하는 것은 대중연설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청중과 시선을 맞추는 것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신감 있고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격려합니다. 눈맞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맞춤은 청중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메시지가 전달되고 받아들여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며 청중이 말하는 내용에 계속 참여하도록 도와줍니다. 눈맞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나면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맞춤을 연습하는 좋은 방법은 거울이나 친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동안 눈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눈을 보는데 익숙해지고 눈을 보는 것이 더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연설을 할 때는 눈맞춤이 얼마나 충분한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을 너무 많이 맞추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청중과 연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전체 청중과 눈을 맞추는 데 집중하고 말하는 동안 방을 살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연설을 하면서 다양한 표정을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청중 중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다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눈 맞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거울이나 친구와 함께 연습하고 눈 맞춤이 얼마나 충분한지 알면 말하는 동안 눈 맞춤을 유지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청중이 자신의 말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장과 환경 분석. 연설이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때 발표할 공간과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토론하고 있는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간과 방에 있는 사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방의 특징, 예상 청중 규모, 방의 요소, 가구 배치, 조명, 온도 및 소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간의 개요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회의실 크기, 좌석 배치, 프레젠테이션 장비 등을 고려하세요. 이는 새로운 공간이고 아직 익숙해질 기회가 없었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할 사람의 수를 추정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잠재적인 방해 요소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청중의 관심을 앗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십시오. 여기에는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 밝은 조명, 심지어 배경에서 울리는 전화 소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는 요소 외에도 방해 온도, 조명, 가구, 소음도 고려하세요. 기본적으로 청중이 방에 들어올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조명이 너무 밝나요? 방이 너무 덥거나 춥나요? 소음 수준이 너무 큽니까? 편안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의 물리적 특징 외에도 방과 청중의 위치도 파악해야 합니다. A는 청중에게 전달되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서 있을 위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략적 지점은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간과 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절한 분석을 통해 메시지를 쉽게 제어하고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미리 계획하고 연구를 수행하십시오. 자료 연습. 계획을 세우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자신감을 갖는 것도 좋지만 청중 앞에서 연설하기 전에 내용을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전달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간결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연습 세션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분해하세요. 자료를 더 쉽게 소화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더 작은 한 입 크기 조각으로 분해하세요. 부담스럽지 않도록 가능한 한 관련 주제를 그룹화하세요.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는 언어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며 전달하려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큰 소리로 읽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발음, 억양 및 기타 요소에 집중하세요. 녹음 및 듣기 자료를 읽은 후에는 녹음하고 다시 들어서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또한 실수나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니모닉은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억 보조 도구입니다. 주요 수치나 사실과 같은 프레젠테이션의 일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그램과 같은 시각적 니모닉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연습하세요.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은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정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약점이나 실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어주세요.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심호흡과 같은 마음챙김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제력을 유지하고 자신감 있고 전문적인 사람으로 인식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각화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것은 자료에 더욱 익숙해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환경에서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고 자신있게 연설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을 따르면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습하고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준비하면 메시지를 명확하고 자신있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과 상황에 대처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과 상황은 대중 연설에서 어려울 수 있지만 성공하려면 반드시 직면하고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질문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려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전문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황이 닥쳤을 때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주요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려면 적극적 경청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머 감각을 갖고 사물의 밝은 면을 볼 수 있으면 긴장된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청중과 신뢰를 쌓고 더 나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설을 할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상황은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전문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고수하며 적극적인 경청을 활용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머 감각과 공감 능력을 갖추는 것도 청중과 더욱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 연설 기술을 계속 연습하고 갈고 닦으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상황을 처리하는 데 곧 더 능숙해질 것입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대중 연설 능력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중을 이해하고 계획과 자신감 있는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시선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환경을 분석하고 자료를 연습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팁을 사용하면 대중 연설 기술을 연마하고 매력적인 의사소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함정 방지, 일반적인 대중 연설 실수 식별 및 방지. 많은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그룹 앞에서 말할 때 신체 언어 및 기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단지 올바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요점을 전달하고 청중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몸짓, 표정, 눈맞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올바른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프레젠테이션을 성사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도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열정, 자신감 및 지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체 언어가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을 전달한다면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의도한 학습 결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중과 강렬한 눈맞춤을 하지 않으면 청중과 소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청중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중을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게 프레젠테이션을 조정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필요한 정보의 종류, 그곳에 있는 이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의 종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의 요구에 맞게 프레젠테이션을 맞춤화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또 다른 실수는 행사 전에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면 질문이나 반대 의견을 예상하고 메시지 구성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신체 언어를 완벽하게 하고 전달 내용이 올바른지 확인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사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명백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체 언어, 청중에 대한 준비 및 연구 부족, 연습 부족 등은 모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프레젠테이션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